안녕하세요.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제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국민과 동포, 국가와 네이션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한인, 코리언이 살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반드시 가지지 않더라도 코리언으로서, 한인으로서 분류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화되었고 어떤 식으로 그 지위가 확정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즉 재외동포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재외동포 지위를 법이 어떤 식으로 규정해 왔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구촌 코리언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가 그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재외동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넘어서 동포로, 국가를 넘어서 네이션으로 그렇게 그 인적 범주가 확장되어 간 그와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떠한 거기에 규범적 평가를 할 것인지, 그 쟁점들, 어떠한 쟁점들이 그로부터 대두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들이 지방선거권을 달라는 그와 같은 그 지위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재미동포의 그 한인회의 간부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듯이 지구촌 곳곳에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193개국에 732만 5,14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2021년 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몇 개 그 대륙별로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수치들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 뭐 감소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등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좀 줄어 있는데 숫자가 좀 감소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그 변인을 배제하게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감소세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통계는 2년에 한 번씩 집계합니다. 그래서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통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통계표로 구성이 되는데 뭐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표만 가지고서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제1동포가 한 81만 9천 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서 38만 명 이상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외에 34만 명 이상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떠할까요? 중국은 235만 명의 한인들이 중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 중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인이 299만 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263만 명 이상의 한인이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153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4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체류자도 63만 명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구촌 한인, 지구촌 코리안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우선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현 2021년 남한의 인구가 5,17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뭐 반올림을 해서 제가 여기다 수치를 적어놨습니다. 북한은 2,548만 명, 그리고 그 한반도 외에 살고 있는 그 코리안, 즉 이걸 재외동포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이죠. 이 재외동포가 733만 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그러면은 말이죠. 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범주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선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이 한반도 바깥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죠.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는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지만은 이 동포, 즉 코리안으로 취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재외 국민이라는 것이 말이죠, 의미가 그렇게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그 법이 있는데, 재외 국민을 다루는 그 법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꼭 하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재외국민 등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거주할 때 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는 뭐 관광객이 재외국민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할 수도 없고, 일정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초과해서 거주하는 또는 체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재외국민 등록법상의 재외국민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외동포 재단법이라는 또 법이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 재단법에서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 재단법이 만들어진 후에 한 2년 후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을 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어떤 나라는 영주권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영주권을 부여하죠. 미국이 뭐 대표적이죠. 그런데 또 어떤 나라는 영주권이라는 제도는 없고, 다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좀 안정된 거주권 또는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 갱신해서 사실상 상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금 이렇게 넓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외국민 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하고 재외동포 재단법이나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재외국민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고, 그 재외동포 재단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조금 더 그 해외에 상주하는 항상 거기서 해외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 등록법상의 그 재외국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폭이 좁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외교부가 2년에 한 번씩 재외동포를 집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1년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재외국민은 총 251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올림을 해서 그렇게 제가 뒤에 나오는 그 숫자는 제가 지워버리고 반올림을 해서 251만 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영주권자가 102만 명, 그리고 일반 체류자가 132만 명, 그리고 유학생이 17만 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우선 재외국민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주재국이 그 재외동포가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집계를 하는데, 그 주재국 시스템, 주재국에서 영주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좀 구구합니다. 그래서 주재국의 시스템 차이로 인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251만 명으로 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가 481만 명 있는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 코리안, 한인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까 그 통계표에서도 잠시 봤듯이 미국이 263만 명으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235만 명, 일본이 82만 명, 캐나다 24만 명, 우즈베키스탄 18만 명, 러시아 17만 명, 호주 16만 명, 베트남 16만 명, 카자흐스탄 11만 명, 독일 5만 명, 독일은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지만은 5만 명이 안 됩니다. 이 나라들이 한인이 많은 나라 순으로 열거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외 한인,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코리언들이 국적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외국 국적 동포와 이 재외 국민의 수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면은 재미 한인 263만 명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53만 명,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43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재중 한인을 보면은 조선족이라고 중국이 분류하고 있는 그 코리안을 보면은 235만 명 중에 중국 국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209만 명.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조선족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209만 명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재중 한인은 그 외에 뭐 많은 한국인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고 또 학생으로서 유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제일 한인은 82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국적자가 38만 명, 그리고 영주권자가 34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일본으로 귀화하는 한국인이 과거에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선 매년 뭐 10,000명, 8,000명 이렇게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한인이 이 전체 제일 한인 중에서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에 육박하는 쪽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태어나는 그런 그 자녀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한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또 태어나서 일본 국적을 가지는 그런 그 한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한인들의 수도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적자는 현재 38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자 34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주권자 중에 30만 명이 1965년에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주한 특별 영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이 일본 통치하에 있을 때 많은 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생활하고 또 징용으로 일본에 으로 가게 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다수는 귀국을 했지만은 60만 명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 60만 명이 이제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고 그 영주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취급이 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30만 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미하고 남미의 한인은 9만 명인데, 그 중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4만 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한인은 68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 중에서 거주국 국적을 가진 한인이 55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왜 유럽 한인이 이렇게 많을까? 아까 독일이 5만 명도 안 되는 한인으로서 유럽에서는 제일 많은,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한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한인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유럽 한인이 왜 이렇게 많이 여기에 집계가 되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에는 유럽 한인의 구소비에트 연방을 이루던 그 공화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모두 유럽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한인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의 한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인이 유럽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 것이고, 거주국 국적자가 특히 55만 명이나 되는 것은 바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인이 해외로 어떻게 이주해 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부터 그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도가 뭐냐? 간도가 이 남만주 지역의 일정 지역을 우리가 간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서간도와 북간도, 또 동간도라는 용어도 씁니다만은, 그 일정한 만주의 일정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는데, 이 간도에 대해서 한때 조선 왕조가 거기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한국이 상당한 그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그 어떤 연고를 깊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간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만주의 일정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거기 지도에 그 간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지도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넘어서 일정 지역 서간도, 그리고 두만강 넘어서 있는 그 일정 지역을 북간도라고 부릅니다. 이 간도와 그 연해주 지역으로 한인들이 월경을 해서 밀입국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간도를 그 청나라가 원래 거기가 이제 그 조상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만주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봉금을 해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청나라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었고, 또한 그 조선 왕조도 이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처벌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밀입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1860년대에 이 조선인들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이주를 하게 되면서 1864년에 러시아가 조선인 65명에 대해서 정주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 법적으로 제외 한인이 어떤 그 살 수 있는, 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첫 케이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 조선 정부가 그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주를 오히려 권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때 사람들이 넘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1903년에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와이로 이주한 것이 1903년, 그것이 미주 지역 이주의 시발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905년까지 7,000명 정도가 하와이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다시 미국 서부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또 한 1,000명 정도의 그 한인이 멕시코로 이주를 했고, 그 중에서 300명이 쿠바로 재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한국이 그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일제 말기에는 그 징용이 이루어져서 많은 한인들이 징용되어서 또 일본인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 때 230만 명의 한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만 명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잔류한 한인도 있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간 또 한인도 있고, 또 일본으로 미립국한 그런 한인도 있어서 1940년대 말기에 60만 명이 잔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한인들은 말이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 취급을 하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서 2차 대전의 이 전후 처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이들 한인에 대해서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들 한인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주와 중국으로 이주한 것은 아까 그 1860년대부터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주가 이루어진 결과 1930년대 초 만주 사변이 일어날 때는 동북 지역 한인의 한 80 내지 중국 동북 지역에 한 80 내지 13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0%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일본 통치하에서 1930년대 한인들을 만주로 대거 이주하도록 그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만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만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죠, 인위적으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거기에 이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을 해서 많은 한인들이 만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45년 2차 대전 종전 때 중국 전체에 거주하는 한인은 216만 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귀환을 해서 1953년에는 112만 명의 한인이 사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1952년에 조선족 자치구가 만들어지거든요. 후에 나중에 조선족 자치주로 좀 격화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자치구역이 만들어질 때 집계한 것이 이 112만 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족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서 2000년에는 19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200만 명이 넘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후에 또 조금 줄어가지고 192만 명으로 2000년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동 러시아, 아까 연해주로 이주가 1860년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해주를 포함한 그 극동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제1세대 이주자가 이제 러시아에서 그 국적을 취득을 해서 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아직 그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건 아니었는데, 1924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그 국적법,
그 공민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민권법에 의하면은 적극적으로 외국인임을 밝히고 주장하지 않으면은 모두에게 그 소련 국적이, 소비에트 연방의 국적이 일방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동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한인들은 소련 국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17만여 명에 달하는 그 극동 지역 러시아인 한인들을 일방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그 중앙아시아 국가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죠.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한인이 한 15만 명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 종전 때 한 4만 3천 명이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대규모로 한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귀환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엔 뭐 남한으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제1동포 북송이라고 해서 1950년대 말에 북한으로 이 제1동포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명 정도가 그때 북한으로 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은 1962년에 해외 이주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다음에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집이나 그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그때 이제 농업 이민이 많이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그 노동력 부족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 독일에서 그 노동력 수요가 일어나면서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이제 미국을 보자면은 그 이민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시아계의 이민을 받지 않다가 아시아계 이민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65년 이후에 미국으로 많은 이민이 가게 되었고 또 캐나다와 호주 등으로도 이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시대가 되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 조선족과 구소련 고려인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 한국과 이제 연고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일부 조선족과 고려인의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다시 옛터전인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글로벌 시대에 뭐 해외 투자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유학 목적으로 많은 한인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주해서 정착하고 있죠. 이렇게 지구촌 코리안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